다음 달 개원을 앞둔 천안과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입니다.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르면 천안은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아산은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민선 8기 아산시장직 인수위인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준비위는 앞으로 40일간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KTX 천안 아산역 서편광장 정비 보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시설물은 아산시로 이관돼 관리되면서 10년 만에 관리 주체를 찾게 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는 천안 신부공원에서 제35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제동시립도서관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취업 진로 설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다음 달 1일 개원을 앞둔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입니다.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르면 천안은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아산은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두 곳 모두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이 갈렸는데 천안은 27석 중 14석을 국민의힘이, 아산은 17석 중 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의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천안시의 전반기 의장은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정도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8대 의회에서 전후반기 부의장을 맡은 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백석동을 떠나 험주로 불린 불당동에서 나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다만 당내 두 번째 최다선인 김행금 의원도 전반기 의장의 뜻을 품고 있어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산시의 의장은 역시 현 부의장인 3선의 민주당 김희영 의원이 유력합니다. 예상대로 김 의원이 의장을 맡게 되면 아산은 지난 8대 전반기에 이어 2대 연속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도 관심사입니다. 두 지역 모두 다수당이 한 석 차이로 엇갈린 만큼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장직 인수위인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가 1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위원 15명이 위촉됐으며 준비위는 앞으로 40일간의 활동을 통해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할 미래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은 인수위는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달라며, 저는 시민이 계시는 현장에서 위원들은 정책 설계를 통해, 공직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 발휘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자치로 새로운 아산 시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아산 시대 준비위원회는 기획행정, 경제농산, 건설환경, 복지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인수위원장에는 김동회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초빙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김응삼 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는 천안 신부공원에서 제35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당신과 나 같이 한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묵념과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인 대화와 포용,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정보 교류사업 거점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순천향대병원은 충청과 경기 지역 148곳을 우선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진료기록 공유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과거 병력과 투약 내역, 영상 정보 등을 공유해 중복 검사를 줄이고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 서편광장 정비 보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시설물은 아산시로 이관돼 관리하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관리 주체가 생기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 서평광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고장난 채 방치되던 시계탑은 철거됐고 노후화돼 파손된 바닥 분수는 말끔하게 정비됐습니다. 녹슬고 방치되던 벤치도 수목과 산책로로 탈바꿈했습니다. 보기에 좀 깔끔해 보이죠. 되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래도 관리하는구나 싶어요. 정비가 완료된 서평광장 시설물은 아산시로 이관된 상태로 이제부터 아산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방치된 지 10년 만에 관리 주체를 찾은 겁니다. 서평광장은 지난 2012년 아산시로 이관된 동평광장과 달리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소송 등으로 이관 절차가 이행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산시와 LH,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고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사용 허가를 해주고 LH가 정비를, 아산시가 관리를 맡게 된 겁니다. 아산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시설물을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산의 관문이지만 관리 주체가 없어 방치되던 서평광장. 이제 관리 주체를 찾으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 1,190개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메일과 팩스, 전화 등 비대면 방식과 대면 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정보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다음 달 12일까지 불법 5개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과 연장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5개 광고물입니다. 자진 신고한 불법 광고물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신고기간 이후에는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됩니다. 아산시가 6월 한 달 동안 3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칩니다. 대상은 1,100여 명으로 금액만 140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징수전담 조사관 3명을 활용해 현지 방문을 통한 추적,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호화생활 의심자에 대해서는 충남도 체납징수단과 연계해 은닉재산 추적과 거주지 가택 수색, 부동산 압류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아산관광 10선 등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13일부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 한번 찍어보슈를 운영합니다. 이벤트 참여 대상은 시를 방문하는 관내 관광객으로 아산시 주요 관광지 20여 개 지점 또는 다양한 코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 후 SNS에 인증하고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아산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로 접속해 지도 페이지를 열고 로그인 후 관광지 해당 지점으로 가면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스탬프가 자동 획득합니다. 이벤트 참여 관광객에는 소정의 아산 관광 기념품이 증정되며 이벤트는 6월 13일부터 기념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진행됩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취업 진로 설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년 디딤돌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취업 코칭 프로그램과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나를 찾아가는 길로 구성됩니다.
취업 코칭 프로그램은 오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나를 찾아가는 길은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3일 10시부터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인데요.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민호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당선이 되셨으니까 네. 우리 시민들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들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8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를 뽑아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 또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막중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담은 결국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담을 좀 책임감이죠. 그렇죠. 책임감을 더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걸 치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잖아요. 네네.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 힘드셨나요? 선거 참 힘들죠. 참 힘듭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더 힘들었던 것이 대선이 있었고 이어서 네. 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만 제가 치른 게 아니고 대선 때도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한 6개월 동안을 계속 선거운동을 한 셈이에요. 예. 그게 좀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네. 예,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지치셨어도 네.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네. 시민들 위해서 힘을 더 예, 내셔야 그렇게 되겠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는 네. 그 선거를 또 치르면서 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네. 가장 큰 희망을 보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사실 이 지역에서 이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힘껏 싸웠는데 예. 한 5월 초쯤 됐나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 제가 1%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상대방 후보하고 예. 1대1 구도에서. 근데 참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이 어떤 희망이 보인다. 예. 이제 그 뒤에 1대1 그 여론조사에서 10번을 했었는데 제가 거의 9번을 이기더라고요. 예. 그때부터는 좀 자신감이 붙고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1%가 네. 최민호 후보의 힘을 더 실어준 굉장한 에너지가 됐군요. 그 1%는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 이번 당선이 되기 전까지 네. 약 10여 년간 계속 이제 정치 활동을 해오시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잖아요. 네네네. 그 10여 년 동안 시민들 만났을 때 시민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대개 이제 신도시 분들하고 이 읍면 지역, 옛날 원도심 분들하고 좀 대화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 신도시 분들은 역시 그 학교 문제, 그리고 아파트 문제, 아파트 부동산 집값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고, 예. 또 교통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읍면 지역 분들은 신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뭔가 소외된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균형 발전의 문제, 그리고 농촌을 좀 더 발전시켜 달라. 그런 어떤 요구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 당선인께서 네. 풀어가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이 다 공약이 되었죠.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당선인께서는 사실은 그 시골 아저씨 같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예.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한 아저씨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 그래요. 그러신가요? 그러시다면은 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무슨 소통을 위한 소통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연동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 마을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마을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회관에 가게 되고 예. 또 우리 저 신도시에 저녁이라도 들면 젊은 분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네.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저도 할 말씀을 드리고 예. 이런 게 소통이지. 소통을 위한 소통을
따로 계획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 싶기는 한데요. 저는 가능한 한 버스킹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과 많이 이 공감대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소통이라는 것이 의도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사실은 이 자리가 인수위원회 자리잖아요. 인수위원회 이제 활동이 곧 시작이 되시는데 인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어쨌든 제가 많은 공약을 내걸었어요. 제 공약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도 공약을 걸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춘희 시장께서도 쭉 해오던 일들이 있는데 뭐 그것을 또 계속 발전시키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것은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걸 인수위에 좀 부탁을 했죠. 행정은 연속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굉장히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전임 시장이 정책 가운데 좀 특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춘희 시장님께서 줄곧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외쳐왔고 또 추진해왔던 일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 쓰셨고 성과도 이루었고 그러나 행정수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춘희 시장께서 쭉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해오셨던 노력 그것은 저희들이 또 발전시키고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세종시를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아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고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상당히 텃밭 같은 그런 곳에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변화를 바라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장 혼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또 시민들과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단결한다고 그럴까 서로 손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시민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계속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 운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과 지역의 정치를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의 하나된 힘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당선인께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일들 정말 잘 이루셔서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이 재개방됐습니다. 수돗물 안전 등으로 개방이 중단된 지 약 10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입니다. 용화 정수장과 인접해 있다 보니 수돗물 안전성 우려 등이 불거졌고 결국 몇 달이 채 안 돼 개방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재작년부터 정수장 운영이 중단됐고 공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10여 년 만에 재개방됐습니다. 공원은 영산홍과 소나무 같은 조경수는 물론 운동기구와 쉼터 등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낮에 와서 저 육각정에 올라가서 있으면 바람 불고 시원하고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저 앞에 그 흑성산의 안테나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수구실 시건 장치를 강화하고 정수장과의 분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개장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제한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영산홍을 추가로 식재하고 전지 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용화배수지 시민공원.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청댕이길과 연계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아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올해 4월 4일 이전 입사해 올해 6월 3일 현재까지 근무하는 기사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며 시는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목천읍 일원에 직영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신축합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국도비 10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며 지상 1층 규모의 집중치료실과 수술실, 미용실, 놀이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